2020 총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하나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갈아달라는 거죠. 정치자 여러분들은, 유권자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의 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 국회의원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그 잣대는 현 의원들이 내세웠던 공약,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들여다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설수경 기자와 함께 파주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그리고 시흥 갑지역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설 기자. 예. 그러면 먼저 박정 의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지역민들은 박정 의원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어떤 인물일까요? 예, 그 박정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 초선 의원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정 어학원이라고요. 영어학원으로 유명세를 떨친 학원이죠. 그 학원 CEO 출신입니다. 유명 학원을 직접 운영하시고, 정치인 가운데는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학원의 유명 강사를 하시다가 변신을 하신 분도 간간히 있죠.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학원 CEO로 더 유명했던 분인데요. 국회에서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청년과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징적인 타이틀을 가진 초선 의원들이 비례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분은 바로 지역을 맡아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정책적으로도 얘기거리가 많은 아주 많은 파주 지역인데요. 먼저 박정 의원이 국회 입성할 때 내세웠던 5대 핵심 공약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구 경기도 파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5대 핵심 공약. 1. 미군 반환공여지 무상양여 특별법 입법 추진. 2. 황골, 율목, 새말지구 및 문산, 파주 법원 재개발 촉진. 3. 문산 등 북파주권에 팔당 수돗물 공급. 4.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5.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지금까지 5대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핵심 공약을 보니까 지역 민원도 있는 것 같고 상당히 굵은 이런 정책적인 부분 이 공약에 담겨 있는데, 학원까지 운영하셨는데 교육 정책은 잘 눈에 띄지 않는군요. 예, 그게 좀 마지막에 아쉬웠는데요. 네. 예, 크게 국정 공약이 3개, 지역 공약이 2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5위 공약은 바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인데요. 국정정책으로 2017년 9월 30일자 시행이 됐는데요. 예전에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휴대폰 시장 과열 형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조금이라는 게 사라졌는데 정부 정책으로 시행해서 그런 겁니다. 박정 의원도 이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올려놨었습니다. 그 다음이 건강보험료 개편인데요.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7월 1단계 개편이 완료가 됐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99%는 변동이 없는데요. 연간 7,200만 원의 수입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던 제도가 연간 3,400만 원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수입이 3,400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더 세진 거죠. 2022년에 2단계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득 중심 개편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 강도가 얼마나 더 세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문산 정수장에 8달 원수를 제공한다는 공약인데요. 원래 문산 적성 지역을 비롯한 북파주권, 북쪽에 있는 파주권인데요. 임진강물을 제공했었습니다. 근데 임진강물은 북한의 환강댐 건설 이후에 수질이 매우 악화됐다고 하거든요.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 매우 꺼려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터 시티라는 사업으로 수질 정보를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든지 재염소 설비 설치를 통해서 염소를 낮추는 등 수질 개선을 해오고 있다가 올해 3월에 문산 정수장에 8달 원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에 착공했다고 합니다. 자, 파주하면 경기도 지역에서 대표적인 군사 지역에 속하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제1 공약이 미군 반환 공여지 무상 양여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 그거네요. 예, 그 미군 반환 공여지를 매입할 경우에 전액으로 국비로 지원한다거나
무상으로 양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박정 의원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법안 발의는 했지만 아직 행안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논의가 역시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사실 이 공약들을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으로서는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국가정책 공약도 있고 이걸 자신의 공약에 함께 포함한 이런 느낌도 받고요. 흔히 뭐 국회의원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어떨까요? 이 박정 의원의 공약 이행 활동 총평을 해준다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공약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박정 의원은 적절하게 핵심 공약을 국정과 지역으로 배분은 했습니다. 다만 국정 공약에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의 의정 활동이 좀 빛이 나진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살펴본 지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국가 정책을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내세우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 되는가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네. 뭐 큰 정책이니까 국가 정책이니까 또 큰 일을 했구나 뭐 하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가 있겠죠. 자, 이 방송을 들은 청취자분들께서는 지역민들분들께서는 어떤 근거로 지금 설계자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해하실 분도 계시겠어요?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나 앞으로 의정활동 이렇게 하겠다. 공약은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서입니다.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 근거 자료에 입각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각 의원실에 현재 시점에서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얼만큼 성공을 했는지, 완성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네. 그 자료를 근거로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경기방송은 가장 훌륭한 국회의원을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흥갑 지역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죠. 네, 재선 도의원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의정 활동 기간만 보면 4선째니까요. 중진급 의원인데요. 그렇네요. 먼저 함진구 의원의 5대 핵심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시죠. 지역구 경기도 시흥시 갑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5대 핵심 공약 1. 장곡역 건립 추진 2. 신안산선 조기 추진 및 추진 확정된 매화역 건립 3.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4. EBS 한국교육방송 미디어센터 유치 5. 거점별 주차장 확보. 지금까지 5대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네, 5대 핵심 공약을 들어보면 EBS 문제를 빼고는 거의가 지금 교통 관련 공약인 것 같아요. 자, 네. 역시 교통 문제, 민생과 가장 직결돼 있어서 소구력이 크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지하철 역사 신설이나 노선 연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통 편의 관련 공약이 많았습니다. 먼저 장곡역사 건립이 함 의원의 1순위 핵심 공약이었는데요. 성과는 가장 좋았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월곶 판교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최종 고시하면서 계획이 없던 장곡역이 신설 역사에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장곡동 일대 주민들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곡역은 시흥시와 LH가 634억 원의 역사 건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 기본 계획에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제2공항철도 노선으로 2025년 이후 추진될 원래 장기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시흥, 광명, 안양, 의왕, 성남시 등이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건설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조기 추진 사업으로 결국 반영됐습니다. 그 다음 공약 역시 지하철 역사 신설인데요. 매화역입니다. 신안산선 조기 추진과 매화역 건립이 두 번째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신안산선 조기 추진은 됐고요. 매화역은 아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함진규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매화 역사를 만든 건립 비용이 현재 기본 계획상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 요구자가 누군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그게 뭐 시흥시라고 보고 거기 인근은 배후단지라고 있어요. 배후 주거단지를 개발에 따라서 그 개발 이익금을 남은 역사를 짓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그 연말이나 연초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라고 이제 변경해서 다시 승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그런 여건이 성숙이 된다 하면 그 역사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조건이 또 안 맞으면은 이게 다시 또 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의원실 자체에서도 20점 만점에 10점으로 점수를 매겨왔는데요. 해당 공약에 대해서는 절반만 됐다고 자체 평가를 한 겁니다. 의원실 설명처럼 지하철 역사 신설을 놓고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본 계획에 없던 역사 신설이라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핵심 공약으로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인데 뭐 이런 지하철 연장 사업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나요? 예, 인천 지하철 2호선의 연장으로 인천 대공원역에서 금천구 독산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생길 예정입니다. 당초 독산역을 거쳐서 신림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돼서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결과는 독산역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니고요. 다음 달 말쯤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인천시가 독산역까지 연장한다고 단독으로 발표하면서 알려진 건데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용역중이라는 게 의원실 얘기입니다. 확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해왔는데요.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5대 핵심 공약 가운데 유일하게 교통 관련이 아닌 약속. EBS 한국교육방송의 미디어 센터 유치. 자, 이 공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예, 당초 함진기 의원은 그 시흥시의 EBS 미디어 센터를 유치해서 어린애들과 청소년들의 체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는데요. 네. 교육 강화 목적이라면 뭐 한국교육방송의 미디어 센터를 유치하겠다. 취지가 참 좋을 것 같고 그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을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나요, 추진이? 예, 아쉽게도 그 EBS만의 미디어 센터를 유치하려는 방향에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시흥시 은기지구에 미디어 센터 자체를 설립하겠다는 승인은 이미 난 상태인데요. 세부 사항들을 조정 중입니다. 먼저 함진규 의원실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ABC 행복학습타운이라고 거기 내지는 갯골 생태공원이라고 포동의 구염전 부지 거기에다가 체험 학습장 해가지고 EBS하고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뭐 지금 안 되니 차선책으로 이제 은계지구 내에 EBS는 아니고 미디어 센터를 넣기로 지금 결정이 심사가 통과가 됐어요. 교육용 뭐 체험도 네네.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규모가 좀 크게 한 200억 대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죠. 예, EBS를 유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만나서 논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디어 센터만 넣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EBS를 또 같이 넣으면은 좀 여러 가지 대외적인 효과는 있잖아요. 심사를 해서 얼마 전에 통과가 됐어요. 그 상태는 된 상태인데 이게 브랜드를 이제 EBS를 넣을 건지 말 건지는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뭐 EBS 미디어 센터와 그냥 EBS 센터 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EBS 전담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관련 센터가 생기는 것인데 어떤가요? 예. 내용이 네, 그 미디어 센터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고 예. 하는지 그 모르겠습니다. 미디어 센터에는 그 소규모 공연도 가능한 다목적 스튜디오 그리고 미디어 전시실, 각종 미디어 장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콘텐츠 교육 및 제작실 등으로 꾸며질 예정인데요. 은계 택지 개발지구 인근의 시흥시 인구의 25% 1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복합 문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민들의 기대가 들어서게 결정이 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아주 높은 상황이고요. 요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취미를 넘어서 직업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청소년뿐만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개인 방송을 하는 사회 문화가 형성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건립되는 이 미디어 센터의 개인 방송인들에 대한 지원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아주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자, 여야 간의 초선 의원과 사선 의원의 공약 이행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 함진규 의원의 공약에 대한 총평도 들어봐야죠. 예, 함진규 의원은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SOC 사업은 노력한 만큼 빛을 보기 힘들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나기도 쉽지 않은데요.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미디어 센터 건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세부적인 것들은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석영 기자와 함께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들의 핵심 공약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지역의 성격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성향, 공약을 이행해 가는 특징 이런 것도 가늠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공약을 잘 지켰는지 따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경기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방송은 앞으로도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공약 검증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검증 계속되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